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오늘 이제 NBA 드래프트 1라운드가 있었죠. 올해부터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를 하루 걸러서 합니다. 작년까지는 쭉 뽑았었죠. 그래서 오늘 NBA 드래프트 1라운드 결과 말씀드리면서 17픽,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뽑은 17픽까지만 합니다. 그 밑은 저도 모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올해 클리퍼스나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들이 또 픽이 없어가지고 좀 주목도도 떨어지긴 했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뽑은 선수들에 대해서 17픽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 그 팀별 프리뷰 할 때 그런 것들은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헤드라인은요, NBA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들 소개해드리고 뽑은 팀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썰 풀면서 늘 뭐 하던 대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NBA 드래프트 결과 보시면요, 일단 이번 시즌에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받는,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은 웬반야마, 또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 누구 있었을까요? 뭐 자이언 윌리엄슨, 막 이제 이런 선수들이 데뷔할 때처럼 핫한 그런 신인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올 시즌 주목도가 조금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 보니까 팀들이 이제 드래프트 픽을 굳이 확보하려고 애를 안 썼죠.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도 많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팀인 골든스테이트나 뭐 LA 클리퍼스 이런 팀들은 아예 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일단 이번 드래프트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역대급 흉작이다라는 얘기가 좀 흉흉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팀의 코어급 선수를 사실 건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드래프트를 그렇게 많이 하는 뭐 조나단 기본이 그런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나눠놓는데 1티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픽업을 억지로 하려거나 픽다운을 억지로 하려거나 뭐 이런 트레이드 등이 사실 거의 없이 그냥 역대급으로 좀 조용하게 드래프트 데이가 지나갔어요. 근데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트레이드가 좀 나오거든요. 원래 드래프트 데이에는 간혹 이제 한두 픽 정도 앞에 가가지고 정보전에서 앞서서, 그러니까 그 선수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뒤에 어떤 팀이 얘를 뽑는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선수를 뽑죠. 그러면은 그 뒤에 팀에서 화들짝 놀라서 뭐야, 우리가 1라픽 뭐 미래 1라픽 줄게, 아니면은 뭐 2라픽 몇 개라도 붙여줄게, 우리랑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류의 소소하게 좀 재미보는 트레이드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선수 필요하다, 반드시 이 선수 뽑고 싶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팀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았다는 게 이런 거에서도 좀 반증이 되는 것 같고, 다음 해로 드래프트 픽을 좀 미루는, 그러니까 올해 드래프트 픽과 내년도 드래프트 픽을 바꾸는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뭐 내년도 드래프트 픽을 이제 올해 어떤 선수를 뽑기 위해 내놓는 구단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트레이드도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늘 이런 드래프트에서도 성공하는 선수는 나오고요. 특히 뭐 이럴 경우에 최상위 픽은 좀 아쉽더라도 1라운드 중반 정도 픽에서 또 대박 선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이제 최근에 이랬던 분위기가, 저는 그 앤소니 베넷이라는 선수가 1픽으로 뽑혔던 그 드래프트를 기억하는데, 그때 상위권으로 뽑혔던 선수들이 뭐 앤소니 베넷, 그다음 뭐 알렉스 렌, 그리고 또 뭐 널렌스 노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하나같이 거의 자리 못 잡고 사라지거나 거의 사라져 있죠. 그만큼 이제 그 드래프트가 최상위권이 엉망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 드래프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픽으로 양성된 선수가 야니스 아테토쿤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라운드 뭐 중반이나 하위픽에서도 또 이제 스타들이 건져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래프트에서 상당히 이제 화제를 많이 모았던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는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되지 않았습니다. 르브론은 그리고 아직 FA 상태이기 때문에 브로니가 어디 가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이제 저도 사실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냉정하게 이제 브로니 제임스의 물론 이제 좀 질병 이슈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만, NCAA에서의 성적을 좀 고려하면은 냉정하게 그래도 뭐 NBA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냉정하게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자면은, 그 스탯인데 1라운드에서 뽑힌다 이러면은 이제 그 팀이 좀 뭐 폭동이 나지 않을까 하는, 르브론이 온다라는 이런 담보가 없으면요, 냉정하게 이제 브로니의 기량만 갖고는 조금 힘들었던 1라운드였죠. 내일 2라운드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 선수들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표다라고 생각해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뽑힌 순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쪽의 기준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던 드래프트 빅보드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거고, 왼쪽에 있는 스탯은 각 이제 리그나, 그러니까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뛴 선수도 있고, NCAA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G리그에서 뛴 선수들도 있고, 이게 이제 리그의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스탯 라인은 36분 환산 스탯입니다.
이게 쿼터당 길이도 다르고 NCAA는 아예 쿼터도 다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출전 시간이나 로테이션 돌리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36분 기준으로 지금 맞춰진 스탯이에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전체 1픽으로 뽑힌 선수 애틀란타의 리샤세 선수입니다. 리샤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 국적의 빅 윙이고요. 왼쪽 표에서 찾으시자면 7번째로 지금 이제 리샤세가 언급이 되어 있네요. 저게 리샤세를 7픽으로 예상한 게 아닙니다. 저 순위가 지금 이제 드래프트 그 예상한 순위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1픽으로 뽑혔는데 1픽이 사실 초반에는 저 지금 8번째에 써 있는 사르였어요. 근데 점점 미끄러지더니 결국에는 리샤세가 1픽으로 올라왔고 사르가 내려갔습니다. 리샤세는 스탯에서 보듯이 리딩이나 핸들링 능력을 겸비한 선수다라기보다는 오프볼 스코어링 능력을 기반으로 온볼도 어느 정도 갖춘, 그러니까 뭐 이제 현 리그에서 뛰는 선수로 비유하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들을 좀 봤는데 마포주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온볼 능력을 갖춘다면 토바이어 세리스 뭐 이런 느낌의 선수에 가깝습니다. 빅 윙인데 스코어링 능력이 조금 이제 갖춰져 있고 다른 부분은 많이 약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예요. 1옵션 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다른 드래프트에 나왔으면 1옵션이 그 1픽으로 뽑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좋은 사이즈의 투웨이 빅 윙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뽑은 거죠. 사이즈 좋고 슛이 좋으니까 공격에서는 사실 지금 뭐 위에 언급한 마포주나 토바이어 세리스도 뭐 평득 20점 이상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큰 게임에서도 폭발할 수 있는 등 이런 업사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타 이상 공격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비가 리그에서 어떤 정도가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유럽 쪽 선수들이 워낙 이제 최근에 공격 쪽에서는 좀 특화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뭐 역대급 이제 신체 스펙을 갖고 있는 웬반야마나 아니면 야니스, 이 두 선수는 사실 신체 스펙부터 좀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선수들을 빼면 뭐 요키치, 돈치치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사실 유럽 선수들이 이제 수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를 종종 받고 있는데 이 리샤세에도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자리를 잡아서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소위 말해 이제 투웨이 플레이어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크게 좋은 선수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수비가 안 되면은 1픽으로 뭐 마포주나 토바이어 세리스 같은 선수 뽑은 셈이 되겠죠. 그럼 좀 아쉽겠죠. 자, 다만 이제 애틀란타가, 그러니까 저는 1픽이라서 이 선수는 조금 길게 얘기하면은 애틀란타가 팀의 유일한 코어급으로 지금 제일린 존슨을 점 찍었는데 이 선수도 사이즈가 빅 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의 선수 둘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애틀란타가 1픽 걸렸을 때 초반에는 센터 포지션의 사르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뭐 저 도노반 클링언 뒤쪽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런 센터를 뽑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사실 애틀란타는 이제 빅윙 쪽에서는 제일런 존슨, 1, 2번 쪽에서는 트레이드를 안 한다면 트레이 형이나 디온테 머레이 같은 선수가 있어서 5번 쪽에 좀 보강이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가 사실 확신을 갖고 한 픽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 1픽이지만 픽 트레이드를 알아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선수의 지금 신체 스펙을 왼쪽에서 보시면은 19살의 나이인데 200파운드도 안 되는 무게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실 트레이 형이나 디온테 머리 시대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간다는 거는 결국엔 근육이 아직 많이 붙기 전이라는 거고, 그러면 NBA에서의 피지컬이 좀 치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그런 예들이 많죠. 홈그랜 같은 선수도 체력이 받쳐줄 때는 진짜 정상급의 기량을 뽐내다가 체력이 안 되면은 그 이제 허약한 몸이 약간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체력 이슈로 홈그랜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NBA가 워낙 빡빡한 스케줄에다가 피지컬한 리그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 무게 선수가 당장 한두 시즌 안에 큰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애틀란타가 웬반야마를 뽑은 샌안토니오처럼 이 선수 기준으로 이제 리빌딩 딱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선수 뛰는 거 봐야죠. 그래서 정말 시즌 시작해야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틀란타나 리샤세나 솔직히 핏이 엄청 서로 간에 딱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이제 좋은 선수 뽑고 좋은 팀에 드랩됐다 이렇게 보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1픽으로 뽑힌 선수한테 바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전체 2픽으로 뽑힌 선수 워싱턴의 알렉스 사르입니다. 사르는 7푸터라고 흔히 불리우는 키가 7피트가 넘는 센터죠. 최근에 각광받는 유형의 선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홈그랜도 있고요. 뭐 이렇게 4, 5번을 오가면서 사이즈와 기동력을 갖춘 빅맨. 그러니까 뭐 웬반야마도 사실 사이즈는 5번이지만 거의 뭐 스윙
스윙맨이나 4번처럼 플레이를 하죠. 최근에 이제 느리면 못 살아남는 리그의 트렌드에서 이번 파이널에서도 맞붙은 팀들 간의 선수들 보면 포르징기스 그리고 뭐 라이블리 같은 선수도 지난 시즌에 뽑혔는데 5번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지만 진짜 4번급 기동력을 갖춘 이런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류의 플레이를 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툴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선수들이 사실 최근에는 주목을 받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던 이유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빅맨이라고 하기엔 뭐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스윙맨처럼 뛰자고 하기에는 또 순발력이 3, 4번 원래 보던 선수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또 애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친다면 현대농구에서 진짜 필수적인 포지션 중 하나인 저런 이제 4, 5번 성향의 빅맨을 갖게 되는 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잘 안 풀리면 상위 픽으로 애매한 선수 이제 건져서 남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류의 선수들이 리그에서 살아남는 타율이 괜찮다, 좋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저것 장점이 많으나 사이즈 외에 확실한 장점이 없다는 평가는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체 3픽으로 뽑힌 선수 휴스턴의 리드 셰퍼드 선수입니다. 사이즈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 전형적인 이제 1번 사이즈의 선수죠.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은 셰퍼드는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저 두 번째 랭크 되어 있을 때 이제 신체 스펙을 보시면 키가 작은 선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사이즈 작은 가드다 하면은 일단 뭐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부터 털리고 시작하겠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사이즈 대비 수비가 좋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공격에서는 사실 S급의 고점이 있는 포텐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이즈의 약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트레이 영 같은 선수는 데뷔하기 전부터 뭐 스테픈 커리나 스티븐 애쉬랑 비슷하다. 공격에서는 S급의 고점이 있다. 근데 수비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뭐 트레이 영하고 이제 비교하자면 반대로 사이즈 한계가 있지만 의외로 수비는 또 괜찮은데 공격이 좀 단조롭고 공격에서의 고점이 높지 않다 이런 평가를 또 받는 선수거든요. 본인이 1옵션인 메인 핸들러로 뛸 감이라기보다는 옆에 2, 3, 4번이 막 30득점 넘는 스코어가 있으면은 보조하는 1번으로서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이나 수비, 플레이메이킹 등 여러 부분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멀스멀 좀 올라오더니 3픽을 차지했어요. 휴스턴이 이제 벤블릿 같은 경우가 1+1 계약이 남아있는데 사실 벤블릿이 이제 언드래프트 신화로 불립니다만 어쨌든 이제 기량이나 이런 거 대비 굉장히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금액을 주고 벤블릿을 쓰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벤블릿이 다음 시즌에 바로 이제 휴스턴이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시즌부터 바로 휴스턴의 붙박이 주전 1번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이 잘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애틀란타 사례와 좀 다르게 그래도 이제 좋은 지금 휴스턴이 안 그래도 괜찮았는데 딱 벤블릿 나가면 그 자리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나 구단이나 서로 니즈가 이쪽은 좀 잘 맞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전체 4픽으로 뽑힌 선수 샌안토니오의 스테픈 캐슬입니다. 2, 3번 쪽의 윙이거든요. 지금 스테픈 캐슬 같은 경우는 왼쪽에 4번째 랭크가 되어 있죠. 네, 지금 신체 사이즈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보통 저희가 6피트 7인치 넘어가면 이제 빅 윙이다 라고 흔히 조금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NBA에서는 윙스팬도 감안해야 됩니다만 근데 이제 6피트 7인치보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빅 윙이 아닌 그냥 윙 그러니까 2, 3번이 가능한 윙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캐슬은 그 정도 사이즈의 선수예요. 샌안토니오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사실 이제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웬반야마를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상위 픽에 걸려 있을 때 핸들러 쪽에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빅 윙 쪽에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웬반야마를 대신 몸빵할 수 있는 5번 센터를 데려오거나 웬반야마가 지금 거의 뭐 3, 4번처럼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2, 3번용 윙을 뽑았어요. 샌안토니오가 사실 좋아할 타입이긴 해요. 이해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재다능하고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시키는 거 잘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선수예요. 다만 이제 뭐 반대로 말하면은 코어급 역할을 해주기에는 확실히 뚜렷하게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포텐은 좀 다소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4픽으로 이 선수를 뽑은 게 아쉬운 게 아니라 4픽으로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기대했을 세란 팬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웬반야마와 함께 갈 코어급 자원을 지금 이제 수급하는 게 젊은 코어급 자원을 수급하는 게 샌안토니오에게 가장 이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쨌든 웬반야마 뽑은 다음에 2시즌 정도는 탱킹을 더 할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그 한 시즌 탱킹한 결과물로 뽑은 4픽 선수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즌에도 뭐 탱킹은 좀 더 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즌 상위 픽으로 엄청난 선수를 못 건진다면은 야, 이거 웬반야마 조금 이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뭐 클리브랜드에서 데뷔했던 르브론이나 아니면 이제 댈러스에서 데뷔했던 돈치치 뭐 이런 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4픽을 뭔가로 못 바꾸고 그냥 그대로 지명한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5픽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론 홀랜드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3, 4번형 빅윙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스테픈 캐슬 같은 경우는 2, 3번형 윙이라면 이 선수는 3, 4번형의 빅윙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G리그에서 뛰었어요. 이 선수는 이제 포텐이 높은 포텐픽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뽑혔던 선수들하고 비교해보면은 탐슨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클레이 탐슨 말고요. 아멘 탐슨이나 아우사르 탐슨 이런 선수들이 휴스턴과 디트로이트에 뽑혔었는데 이 형제들하고 사실 비슷해요. 그 형제들이 물론 이제 마지막에 막 치고 올라가고 막 3픽, 4픽, 5픽으로 걸어대고 이랬을 때 생각하면은 더 뭐 이제 그러니까 탐슨 형제들이 더 뛰어나 보이긴 하지만요. 현대 농구에서 선호하는 사이즈와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공격과 수비에서 각각 전부 이것저것 좀 하긴 하는데 또 그게 엄청 뚜렷하진 않는 이런 류의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스탯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위쪽에 지난 시즌 G리그에서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소위 말해 좀 이제 G리그 본주아류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 NBA에서의 집요할 정도의 약점 공략이나 아니면 이제 수비 전술과 다르게 G리그는 사실 이제 수비에서의 디테일한 전술 이런 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조던 놀이하고 막 이렇게 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도 3, 4번형 빅윙인데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게 잘하고 이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해 양악이 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G리그 스탯이라는 건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텐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포텐픽이라는 게 뭐 미래 1옵션급 포텐이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대농구에서 1옵션은 본인이 핸들링해서 풀업 점퍼 옵션을 가져가고 혹은 이제 돌파로 무조건 드랍백을 강제하게끔 이런 옵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킥아웃 패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선수들이 이제 1옵션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이제 핸들링이나 풀업 점퍼 능력, 뭐 돌파 능력, 코트 비전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3옵션 뭐 이런 류로 잘 어울리는 포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껏 얘기하신다는 게 포텐픽이라더니 3옵션 얘기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셨지만 자말 모레이, 요키치 둘 갖고 안 됩니다. 뭐 카이리 어빙, 그 다음에 루카 돈치치 둘 가지고 잘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세 번째 옵션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가 왜 어우골이었습니까? 커리 듀란트를 1, 2옵션으로 쓰는데 옆에 3, 4옵션급의 뭐 비중으로 있는 선수들이 클레이 탐슨, 안드레 이고달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딱 이고달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론 홀랜드가 그런 이고달라 역할을 하는, 상대 에이스 스타퍼 해주고 빅샷 꽂아주고 리딩에도 도움을 주고 막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어주면은 뭐 우승의 핵심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디트로이트가 곧 우승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포텐픽의 정의가 그런 포텐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6픽 샬럿의 티잔 살룬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의외의 픽이긴 했죠. 다들 이제 좀 갸우뚱하셨을 것 같고, 이 선수도 이제 이름에서 티가 나지만 1, 2픽으로 뽑힌 리샤세 그리고 샤르와 함께 프랑스 출신입니다. 6픽 이내로 사실 평가하던 드래프트 보드는 사실 거의 없긴 했거든요. 다소 이제 강력한 소신 픽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좋은 사이즈의 빅윙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 현재 가진 툴로서는 사실 NBA에서 써먹을 만한 게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긴 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선수입니다. 길게 보고 키울 선수인데 저 사이즈의 선수가 사실 터지면 대박이긴 하죠. 저런 지금 이제 이 티잔 살론의 사이즈는 왼쪽 표에서 12번째 줄에 있네요. 12번째 줄에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키가 6비트 10인치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선수가 뭐 이제 살아남으면은 대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샬럿이 작년에도 스크트 앤더슨 거르고 브랜든 밀러 뽑아서 이제 조금 잘했다. 물론 이제 한 시즌 본 거라서 더 봐야 되지만 그런 평가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솔직한 생각으로는 픽 다운이나 아니면 내년도 좋은 픽으로 바꿀 기회가 있었으면은 당장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를 뽑으려면은 픽 다운해가지고 뭐라도 더 받아놓고 더 아래 픽에서 뽑아도 됐거든요. 6픽으로 고지고대로 지명을 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픽 다운이나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를 이제 잘 알아봤는데 잘 안 된 거라고 봐야겠죠. 1, 2, 3픽도 조금 이제 트레이드가 안 되는 마당에 6픽은 사실 인기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소심 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드래프트 픽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샬럿의 6픽이 뭐 이제 다른 쪽으로 픽 다운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7픽 포틀랜드의 도노반 클링언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핫했던 이유는 아까 이제 앞에서 사르와 함께 언급됐던 소위 말해 이제 7푸터 빅맨이라는 거죠. 늘 이제 7푸터 빅맨들은 사실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예전에 그 모 밤바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근데 밤바가 진짜 윙스팬이나 이런 게 역대급이고 심지어 3점도 좀 던질 줄 안돼 이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밤바 보면서 약간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선수가 뭐 전체 몇 픽으로 지명할 만한 선수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제 성견 지명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늘상 보면은 이제 7푸터 빅맨들에 대한 이제 팬들의 기대치나 이렇게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늘 이제 좀 좋게 평가를 받아요. 드래프트 하기 전에. 요즘 선호하는 또 스크린이나 핸드오프 잘하고 힘 좋은 류의 빅맨이긴 해요. 뭐 요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보니스 그리고 센군 이런 류의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포틀랜드가 이런 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코어급 유망주를 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번 드래프트였기 때문에 이런 조각형 선수를 원하는 팬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드래프트에서는 저런 선수 건지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거 표에서 말씀드리면 왼쪽 표에서 이제 5번째 줄에 있는 선수가 도노반 클링언입니다. 근데 포틀랜드는 이거 외에도 이거 직전에 이제 아브디아를 워싱턴에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틀랜드가 갖춘 이렇게 핵심 유망주 코어 그룹이 스콧 앤더슨, 쉐이든 샤프, 그 다음 앰퍼니 사이먼스, 아브디아 여기다 이제 5번으로 클링언까지 뽑으니까 거의 이제 코어 그룹을 지금 릴라드 내보낸 지 한 시즌 만에 완성을 했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원래 5번으로 뛰던 선수 누굽니까? 그 말 많고 탈 많던 에이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영입한 에이튼에게는 사실상 한 시즌 만에 조금 이제 실패다라는 이제 판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트레이드임을 인정한 거죠. 로버트 윌리엄스 3세야 사실 워낙 부상 병동이 있는 선수고 풀시즌 주전으로 써먹을 건강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보스턴에서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야 뭐 백업 센터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에이튼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5번으로 뛸 수밖에 없는 선수가 지금 셋이나 되는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정리가 좀 되겠죠. 야, 큰일 났네요. 뒤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20분입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전체 8픽으로 뽑힌 선수 이번에도 샌안토니오고요. 롭 델링엄이죠. 근데 델링엄이 미네소타로 이제 드래프트 당일에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 선수는 이제 왼쪽에서 몇 번째 줄인가요? 델링엄 네, 10번째 줄이죠. 롭 델링엄은 1번 핸들러인 선수 사이즈가 작은 선수인데 샌안토니오가 결국에는 이제 굳이 뽑지 않고 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안토니오는 지금 웬반야마를 제외한 전 포지션의 보강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뽑지 않았어요. 그냥 미래의 드래프트 픽으로 바꿔왔습니다. 미네소타는 나이가 많은 마이크 콘리의 백업으로 쓰면 딱 좋은 선수고요. 지금 미네소타는 에드워즈, 카렌서리 타운스, 그 다음에 제이든 맥다니엘스, 고베어 이렇게 대형 계약 맺는 선수가 넷이나 되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이제 다른 선수들은 거의 뭐 루키 스케일 계약이나 미니멈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래프트 픽으로 뽑으면 4시즌 가는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저렴하게 쓰잖아요. 그런 선수를 이렇게 보강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애틀란타 픽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온테 머레이나 트레이 형 트레이드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쪽에 야 니네 픽 자체 픽 받아가서 탱킹할 거면 필요하잖아 받아가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 형이나 디온테 머레이를 싸게 재영입하려는 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의 지금 무브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 시즌에 쿠퍼 플래그라는 좀 역대급 신인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한 시즌 더 꼴찌를 향해 달리려는 건지 샌안토니오의 의중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 9픽으로 뽑힌 선수 멤피스 잭 이디입니다. 센터인데 어디에서나 로터리로 사실 분류되던 자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잭 이디가 9픽 이내로 이제 써 있었던 드래프트 보드는 제가 알기로 없었거든요. 근데 워크아웃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더니 무려 9픽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센터입니다. 9픽의 가치, 그러니까 왼쪽 표에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예상되던 순번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9픽의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멤피스가 저 클링언에게도 사실 관심을 보였었는데 결국에 지금 포틀랜드가 클링언을 7픽에서 채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멤피스는 스티븐 아담스가 이제 부상 병동 이후에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브랜든 클락은 복귀를 했습니다만 주전급 센터를 구해야 돼요. 지난 시즌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틸먼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센터로 뛸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클링언을 간절히 원했는데 클링언은 못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 센터로 뽑히는 선수를 뽑은 거죠. 그래서 지금 멤피스가 사실 클링언을 뽑기 위해 여러 차례 픽업을 알아봤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차선을 택한 거고요. 이 선수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좀 이제 전통 빅맨스럽습니다. 대학 농구에서는 사실 이런 피지컬만으로 좋은 성적을 좀 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리그에서는 NBA 리그에서는 센터가 조금 느리다 이러면 바로 이제 매치업 헌팅 먹잇감으로 불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리그에 적응하고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아담스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담스는 생각보다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가진 사이즈나 힘 대비 기동력도 괜찮았던 선수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10픽으로 뽑힌 선수 유타의 코디 윌리엄스입니다. 이 선수도 사실 원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약 6픽트 8인치, 리그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입니다. 현대 농구에서. 그런 빅윙이고요. 스코어 기질이 있는 선수예요. 오클라호마의 2옵션으로 뛰고 있는 제이덥 있잖아요. 그 제이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나 장단점, 사이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두 닮았어요. 다만 이제 6픽트 8인치에 달하는 신장 대비 피지컬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몸무게가 178파운드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뭐 1번 무게밖에 안 됩니다. 1번을 보아야 되는 무게의 수준입니다. 몸무게는 좀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벌크업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제이덥도 이제 몸이 많이 탄탄해졌죠. 오클에서 이제 제이덥 키워낸 것처럼 키워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유타는 근데 핸들러 쪽 코어가 아쉬운 팀이지만 이번에 핸들러 쪽 코어로 뽑을 만한 선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10픽에서 뽑을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냥 정배에 가까운 소신 픽이라기보다도 그냥 정배에 가까운 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런 빅윙 사이즈의 선수는 코트 위에 서서 스위치만 잘하고 있어도 사실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렇다 보니까 다소 낮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10픽에 지명이 됐던 코디 윌리엄스입니다. 자, 그다음 전체 11픽 시카고의 마타스 브루젤리스 선수인데 근데 시카고는 이런 유형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6피트 10인치 엄청 이제 사이즈가 좋은 4번 유형의 선수인데 이것저것 잘하지만 확실하게 잘하는 건 없는 이런 좀 이제 육각형 유형의 선수거든요. 이거 이제 다 갖추면은 뭐 막 르브론, 옛날로 치면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로 터지는 건데 이게 애매한 육각형이면 리그에서 그냥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소 이제 의문인 게 사실 패트릭 윌리엄스를 시카고가 4픽인가로 뽑았을 때도 저런 유형의 선수인데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 패트릭 윌리엄스 도 시카고에서 사실 입지가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마카넨도 사실 제대로 4번으로 자리를 못 잡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시카고의 무브를 보면 즉시 전력감인 카루소를 보내고 조시 기디를 데려왔는데 이 조시 기디도 사실 애매한 육각형에 좀 가까워요. 이것저것 잘하고 재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슈팅이 좀 안 좋고 뭐 수비도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또 조시 기디인데 그러니까 시카고가 사실 이런 애매한 선수들 많이 모으는 거 보면은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강하긴 합니다. 따로 이제 뭐 하겠지만 이는 결국 이제 잭 라빈, 부세비치, 드로잔 같이 윈나우 전용 선수들과의 결별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비 화이트 외에 확실한 코어급을 확보하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카고가 조금 애매한 포텐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전체 12픽 오클의 니콜라 토피치입니다. 토피치는 지금 왼쪽 표에서는 맨 위에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뭐 1픽 후보로 거론되거나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의외인 픽이라고 생각했던 픽 중에 하나가 저는 오클의 22픽으로 토피치 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클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매했던 조시기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클의 무브를 보면 워낙 드래프트 픽이 많다 보니까 애매하게 이제 괜히 이제 로스터 슬롯 차지할 만한 선수 뽑느니 그냥 이제 조금 손해보는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그냥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애매한 자원 안 뽑고 오클 같으면은 좀 픽 손해보더라도 다른 픽으로 바꿨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피트 7인치에 지금 만 19세가 안 된 어린 나이의 핸들러기 때문에 전형적인 포텐픽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제이덥이라는 핸들러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팀에서 굳이 핸들러 쪽에 포텐픽을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트나 케이슨 워라스 같이 수비적인 포텐이나 능력이 있는 2, 3번 윙들도 사실 많은 팀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클이 사실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홈그랜 대신 몸빵할 만한 센터 그리고 4번, 5번 이쪽이 집중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조금 이제 1, 2, 3번 사이즈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를 뽑았다라는 거 조금 의문입니다. 오클은 빅윙이 필요해 보였는데 그냥 이제 선수로서의 가치를 생각해도 뒤쪽에 있는 데빈 카터나 아니면 이제 크넥트 이런 선수들이 사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뭐 좀 언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피치 조금 이제 의외의 픽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듭니다. 자, 전체 13픽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빈 카터가 세크라멘토에 뽑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왼쪽에서 찾아보시면은 데빈 카터가 이제 밑에서
17번째, 그러니까 11번째 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째 줄의 데빈 카터인데 사이즈가 6피트 4인치가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수비가 좋은 가드로 평가를 받거든요. 최근에 사실 이런 류의 선수들이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드랩 전부터 이 데빈 카터 뽑고 싶다, 데릭 화이트 생각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알렉스 카루소, 주루 할러데이, 뭐 데릭 화이트, 돌트, 그 다음에 스마트 이런 가드에서도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수비를 잘하고 오크는 뭐 케이스 놀라스도 있었네요. 그런 이제 공격에서는 또 1, 2, 3 옵션 옆에서 준수하게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류의 선수들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데빈 카터가 이런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우승권 팀들의 팬분들일수록 10몇 픽 정도에서 데빈 카터 좀 건져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1, 2번 사이즈의 선수인데 지금 이제 리그에서 평균 리바운드가 8.8개에 블락슛이 1개였어요. 그러니까 1, 2번 사이즈의 선수가 리바운드 잘하고 블락 잘하는 거. 저 위에 말씀드린 카루소, 주루 할러데이, 뭐 데릭 화이트, 돌트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스마트. 세크라멘토의 팍스 몽크 대신 수비를 전담해줄 가드가 될 것 같고요. 다시오 이제 아쉬웠던 데비온 미첼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드가 들어왔고 3, 4번 쪽에서는 이제 키건 머레이가 많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세크라멘토가 또 키온 앨리스에게 2, 3번 쪽에 그런 이제 역할을 좀 맡겼었는데 그 키온 앨리스 이상으로 이제 포텐을 갖고 있는 데빈 카터가 자리를 잡는다면은 세크라멘토가 더 좋은 수비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픽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전체 14픽. 여기도 좀 의외의 픽이죠. 버브 캐링턴 선수가 뽑혔는데 이 14픽은 원래 포틀랜드가 갖고 있던 건데 포틀랜드가 아부디아 트레이드 하면서 워싱턴 쪽으로 이 픽을 넘겼고 이 픽을 워싱턴이 행사한 거거든요. 원래 사실 2라운드로 평가받던 선수였는데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14픽이면 이제 로터리 픽 이내에서 뽑힌 거잖아요. 엄청나게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포텐이 높은 장신 포인트 가드라고 불리고요. 이 선수도 만 19세가 아직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 입장에서 전 할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던 풀이 진짜 워싱턴 온 다음에 완전 뭐 후반기에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전체적인 시즌 기록을 봤을 때 진짜 폭망했거든요. 이게 조던 풀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르라는 이제 센터 쪽에 코어급 자원을 뽑은 워싱턴이 가드 쪽에도 포텐 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맞고요. 이 캐링턴이라는 선수가 그만한 포텐이 있는 선수냐 하면 그거는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핸들러 쪽에 포텐 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리빌딩 하면서 타임라인 맞추는 것도 NBA에서는 셀러리 캡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엄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르와 같은 드랩 동기에서 포지션 다른 포텐 픽을 한 거는 뭐 타이밍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보여요. 근데 과연 2라운더로 평가받던 선수가 14픽 값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뭐 지금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기회는 실컷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증명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15픽으로 뽑힌 선수 마이애미의 캘럴 웨어 선수입니다. 7피트 1인치의 빅맨이에요. 아데바요의 백업 빅맨으로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데바요가 사이즈의 강점이 있는 빅맨은 아니기 때문에 몸빵이 필요할 때는 또 이 선수가 대신 나와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보면 최상위권 픽이 아님에도 지난 시즌에 뭐 하메즈 하퀴즈 주니어 선수도 그렇고요. 선수들을 지금 굉장히 잘 발굴하고 성장을 시키면서 스카우트 능력이 워낙 이제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마이애미가 뽑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퀴즈 주니어와 그 뒤에 이제 레이커스가 뽑은 크넥트가 뭐 사이즈나 롤이 좀 겹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데바요의 백업 자리가 급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대박을 칠지 지켜봐야 됩니다. 마이애미의 수비 전술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이애미의 수비 전술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도박적이기 때문에 이게 7피트 1인치의 큰 센터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 마이애미의 사실 이런 수비 전술의 기반에는 뱀 아데바요가 정말 이제 뭐 극강의 수비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데바요를 제외하고는 다른 빅맨들이 자리를 잘 못 잡았어요. 최근 마이애미의 백업 빅맨들이 뭐 데드먼,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렇게 나름 백업으로 쓰기에는 네임밸류가 괜찮은 선수들이었는데 다 거의 쓰임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5번으로 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과연 이 신인 선수가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16픽으로 뽑힌 선수 필라델피아의 자레드 맥케인입니다. 사실 필라델피아는 16픽까지 맥케인, 뭐 뒤쪽에 뽑힌 크넥트, 다실바 이런 선수가 모두 이제 남아서 넘어오면서 사실 행복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사실 FA 시장을 좀 주목하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신인의 캡룸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의외로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픽을 행사하지 않고 무조건 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행사를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트레이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6피트 4인치가 안 되는 신장의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이제 맥케인은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니까 14번째 줄을 보시면 되고요. 맥케인은 사실 저런 정도의
사이즈의 선수이기 때문에 맥시가 있는 필라델피아와 핏이 맞는지도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타임라인이 맞는지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조엘 엠비드와 함께 지금 윈나우할 수 있는 선수인가를 얘기해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모리 사장의 스타일상 무조건 트레이드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몰이라면 이 선수 바로 뽑기보다는 무조건 그 트레이드 주판부터 두드려 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 소개를 다시 하면 슈팅 효율이 좋고요. 300만 팔로워의 틱토커라고 합니다. 뭐 TMI였고요. 오프볼 슈터로 아마 이제 나갈 것으로 보이는,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버디힐드의 자리를 좀 대체해주면 좋겠죠. 1번 맥시, 5번 엠비드, 그리고 지금 3, 4번 쪽에 뭐 르브론이나 폴 조지를 노리고 있다. 아누노비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누노비는 뉴욕 닉스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필라델피아는 저 포지션들에 저렇게 빅3를 꾸리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성향상 이제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를 2번 슈터로서 계속 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전체 17픽으로 뽑힌 델튼 커넥트 선수와 그 레이커스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후드 시피너 드래프트 때 아쉬워한 레이커스 팬분들을 달래주는 그런 픽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위트모어 뽑으라고 레이커스 팬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후드 시피너로 뽑았죠. 그리고 뒤쪽에서 뭐 위트모어, 화케즈 주니어, 그리고 이제 그 골든 스테이트의 포지엠스키 이런 선수들이 다 터지면서 레이커스 팬분들이 배가 아팠던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뭐 그냥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의외로 미끄러진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위트모어도 저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선수가 원래도 탑10 이내 픽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뭐 10번 픽 바깥 팀들하고는 워크아웃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전에 뽑힐 줄 알고요. 레이커스도 실제로 이 선수를 뽑았지만 이 선수하고 워크아웃을 진행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각 팀들별로 뭐 대충 그날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안 뽑혔네? 한 뭐 13번 픽 정도의 팀이 근데 이 선수 워크아웃도 우리랑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얘를 확신을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 위트모어도 그랬고 부상 이슈긴 했습니다만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1, 2, 3픽 얘기 나오다가 10몇 픽까지 미끄러져가지고 덴버가 뽑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선수들이 간혹 있는데 뭐 지금 이번에 이 크넥트 선수도 아마 레이커스 픽까지 밀린 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드랩 방송에서도 사실 그래서 화제를 좀 모았어요. 안 뽑히고 있다라고. 포텐이나 소신 픽이 많았던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무래도 미국 나이로도 이미 23세가 넘는 나이는 장기적으로 키우기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레이커스 같이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팀에게는 좀 좋은 선수였겠지만요. 그리고 옆에 지금 표에서도 크넥트가 위쪽에서 9번째 줄이네요. 9번째 줄에 지금 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를 보시면은 현재까지 뽑힌 선수들 중에 22세 넘어가는 선수가 크넥트밖에 없습니다. 17픽까지 오는 동안에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포텐픽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 수상자고요. 그리고 왼쪽에 기록을 보시면 36분 환상 기록으로 평득이 이번에 뽑힌 선수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좋은 운동 능력과 오프볼 기반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레이커스가 이제 가장 이제 뭐 조금 원하던 슈터 성향의 스코어러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어요. 뭐 이 선수가 오프볼 기반의 이런 슈팅을 갖추고 그걸로 스코링하는 선수다 보니까 야, 레이커스 JJ 레딕을 감독으로 선임하더니 이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거야 라고 얘기하자면은 레이커스는 크넥트를 뽑을 수 있을지도 몰랐고 크넥트 뽑겠다고 뭐 강력하게 픽업을 하고 뭐 이런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가 겹쳐서 좀 감사하게 뽑게 된 거지 뭐 이거를 역시 펠링카의 큰 그림 막 이렇게 할 건 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온 오프볼 슈터에 합류하는 점에서는 레이커스 특히 르브론 AD에게 제가 늘 이제 스코러 성향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선수들이 잘 맞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루머가 돌던 뭐 보그다노비치 아니면 뭐 이제 버디힐드 이런 선수들은 조금 이제 온볼 성향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현재 리그에서 보자면 이제 맥더맛 아니면 이제 랜드리 샤먼 뭐 이런 류의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는 오프볼 슈팅 기반으로 득점 창출하는 게 아주 유사해요. 근데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한 수 위고요. 전체적인 클래스는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NCAA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 선수였으니까요. 팀과의 핏이나 현재 실링이나 뭐 레이커스에서 망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팀에 잘 드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수 입장에서도 자기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없는 팀에 드랩이 됐고 팀 입장에서도 가려운 곳을 긁는 픽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운동 능력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력 점프력 다 괜찮은데
부분인데 순발력이나 민첩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둔해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그에서 이제 살아남는 거는 매치업 펀팅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거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 극복하면은 이제 뭐 투웨이 윙 사이즈의 선수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매치업 펀팅 극복 못하면은 수비 때문에 쓸 수 없는 선수가 되는 거고요. 레이커스가 어쨌든 지금 주전 1, 2번이 뒤로 리브스가 있는 상황에서 신인의 수비까지 가려주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볼 스코어러를 건진 거는 디안제로 러셀과의 동행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디안제로 러셀이 레이커스에서 후반기에 반등한 것도 거의 슈터로서 좀 반등을 한 거였지, 본인이 이제 온볼 핸들러로서 꾸준한 모습을 보였던 건 계속해서 아니었거든요. 온볼 핸들러로서는 이미 그 골든스테이트에 잠깐 가서 뛸 때 바로 그 시즌에 트레이드가 됐지만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던 디안제로 러셀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사실 이제 디안제로 러셀에게서 가장 재미를 본 부분이 르브론의 킥아웃 패스 받아서 3점 꽂는 거 이런 부분이었는데, 믿음직한 슈터가 생긴다면은 디안제로 러셀과의 동행을 레이커스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즉시 전력감형 선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포함되지 않고 레이커스에서 무조건 뭐 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카루소 리브스류의 좀 이제 백인 느낌 나는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팀 페이보릿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커스가 이 선수 뽑은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커스가 한동안 드래프트 하는 거 보면은 뭐 홀튼 터커, 맥스 크리스티, 리브스, 쉬피노, 맥스웰 루이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몇 픽이었냐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핸들러 쪽 긁어서 대박 내려는 의도가 계속 좀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핸들러가 대박 내면 제일 비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일 쿠즈마 이후에 거의 뭐 저 정도 나이, 카일 쿠즈마도 데뷔할 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일 쿠즈마 이후에 오랜만에 진짜 나이 많은 즉시 전력감 쪽을 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레이커스가 슈팅은 후반기 기준으로 거의 3점 슛이 탑3 안에 들어가는 팀이었고요. 트레이드 이후에도 이제 반더빌트, 하치무라, 뭐 르브론, 이번에 뽑은 클렉트까지 이제 윙 사이즈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팀 중에 사실 하나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AD 대신에 이제 부분적으로 몸빵을 해줄 5번 선수하고 코어급 핸들러 재능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건 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남은 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큰 거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지난 덴버와의 시리즈도 보면 앞서는 구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력이나 이제 뭐 슈팅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자말 머레이나 요키치에게 계속해서 위닝샷 얻어맞고 시리즈는 4대1로 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머레이에게 뭐 위닝샷급 슛만 2번을 얻어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용병술이나 스킨 뭐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손봤으면 시리즈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죠. 그리고 행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근데 이제 어쨌든 레이커스 쪽에서 결국 빅샷 꽂아주는 선수가 마지막에 자말 머레이만큼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리즈도 복귀해보면 2차전에서도 뭐 거의 4쿼터에 르브론만 조금 분전했을 뿐 다른 선수들이 또 안 보였었거든요. 그 결과도 2차전에서 결국 20점 차를 대역전패하면서 자말 머레이의 역대급 버저비터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르브론이 솔로몬 힐에게 당한 부상, AD가 아킬레스건 부상 당한 이후에 코어급 재능에서 이제 빅3급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했다가 좀 시원하게 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르브론 AD만으로 이제 젊은 코어급 그룹에게 대항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보스턴처럼 팀 전력이 엄청 좋으면 좋은데 되는 건데, 저런 팀은 사실 리그에 몇 팀 뭐 흔하지 않고요. 저것도 이제 역대급으로 좀 잘 풀린 케이스고요. 그건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트레이드는 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 40분이 넘겼네요. 제가 뭐 이제 30픽까지 다 했다가는 당연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7번 픽까지만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건데도 이럽니다. 네, 아무튼 영상을 한 거에 의의를 두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 될 영상이나 주제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